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 비상교과서에서 집합과 명제 단원의 수학 익힘책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은 0이 공집합이라는 집합에 원소로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집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말이죠. 이렇게 괄호만 있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원소도 공집합의 원소로서 속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닙니다. 0이라는 것도 일종의 0이라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죠. 니은, 공집합이 1, 2라는 이 집합의 집합으로서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집합은 이렇게 괄호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디귿. 디귿은 4, 3, 2, 1이라는 집합이 1, 2, 3, 4라는 집합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집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원소가 쓰여진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성만 중요합니다. 그럼 얘도 1, 2, 3, 4, 1, 2, 3, 4, 얘도 1, 2, 3, 4니까 둘은 실은 같은 집합이죠. 같은 집합끼리는 이런 포함관계도 가능하고 이런 포함관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참인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리을. 리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x는 짝수인 소수. 짝수인 소수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있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4, 6, 8에 얘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되겠죠. 그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집합 A가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집합 A가 1, 4 a제곱 더하기 3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합 B는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제곱, 3a 플러스 1,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A 교집합 B가 4와 7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4와 7이 둘 모두에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집합 B에는 여기 10만 나와 있고 얘네 중에 어느 게 4고 어느 게 7인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막 따져보기는 게 좀 불편해요. 여러 가지 따져야 되죠. 근데 여기 A를 보면 여긴 1, 4. 근데 이제 둘 모두에게 4와 7이 있는데 여기 이미 4가 있으니까 얘가 반드시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가 반드시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A의 값을, 소문자 A의 값을 구해보고 그때 이 대문자 A, B, 집합 사이에 이 관계가 만족되는 그런 소문자 A를 찾아내면 되겠군요. A제곱 더하기 3이 7이 확실합니다. 그럼 여기서 A제곱은 4가 맞고요.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니까 소문자 A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가 2인 경우,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집합 A와 B를 구해서 이 관계가 만족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어느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소문자 A가 2라면 집합 A는 1, 4. 소문자 A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3이니까 7 됐고요. 자, 소문자 A가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소문자 A가 2면 제곱하니까 4. 소문자 A가 2면 6 더하기 1이니까 7. 여기는 10 되어 있습니다. 얘네 둘을 가지고 A 교집합 B를 따지면요. 4와 7이 겹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답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아래 것도 해봐야죠. 아래의 경우에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소문자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4, 이건 4 더하기 3이니까 7입니다. 1, 4, 7. 자, 여기 집합 B는요. 자, 소문자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1 됐고요. 마이너스 2에 제곱하니까 4가 됐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됐고요. 여기는 10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A 교집합 B는요. 1과 4가 되는군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소문자 A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 이게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무엇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얘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 상태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 교집합이 있으니까 좌우에 있는 요 둘을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거를 교환 법칙을 적용한다 얘기하죠. 바꾼다 뭔가 약간 예. 자, 그래서 비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럼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차집합 A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서 공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B에서 A를 뺐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네, 그렇죠.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보기 중에 이게 있느냐? 있어요. 답은 2번이 됐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과 같은 의미는 또 어떤 표현들이 있겠느냐? B가 A에 포함된다라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A와 B의 합집합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A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죠. 혹은 A와 B의 교집합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B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딱 바로 보기에 있었지만 이거 말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보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약간 이제 뭔가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문제인데요. 자, 집합 A가 A, B, C, D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A, B, F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합 B는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집합 A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 힌트인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볼게요. 여기 뭐 전체 집합은 여기서 그다지 뭐 볼 필요가 없겠군요. 뭐 그것에 대한 힌트는 없으니까. 자, A, B 두 개 집합이 있고요. A 차집합 B 여기죠. 그리고 B 차집합 A 여기죠. 이 둘의 합집합이 A, B, F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뭐 요즘엔 잘 쓰진 않긴 하는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뭐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부분에 A, B, F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부분에 A, B, F가 있는데 이미 A가 이렇게 A, B, C, D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 요 A, B, F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얘가 A, B, C, D 가지고 있었으니까 A, B는 분명히 여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F는요? 분명히 여기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A, B만 있었다는 얘기는 집합 A가 가지고 있었던 CD는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CD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자, 이 관계들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켜 볼 수 있고요. 그럼 집합 B는요? CDF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4번 문제의 답은 CDF가 됐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는요, 7 이하의 자연수래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A 교집합 B가 1, 2다. A 교집합 B가 1, 2다.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그러니까 A 차집합 B인 거죠. 이게 3과 6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7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네, 여집합을 드 모건 법칙에 의해 뽑아내고 나면 A 합 B의 여집합. 네, 그게 7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주로 하고는 했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집합 B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처럼 이제 이 주어진 조건으로 수수께끼를 풀듯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 보는 게 좋은 풀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확실한 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1, 2다. 그럼 여기에 1, 2가 있는 거죠. 다음에 A 빼기 B, 여기죠? 여기에 3, 6이 있다니까 여기 3, 6이 있는 거죠.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7이다. 이 바깥에 7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차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었으니까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들이 다 요 자리에 있겠죠. 자, 1, 2, 3, 4가 없네요. 4는 여기 있었겠죠. 5도 없죠? 여기 있었겠죠. 6, 7 이렇게 말입니다. 이걸 완성하고 나니까 우리는 집합 B가 1, 2, 4,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군요. 답은 1, 2, 4,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에서는 뭔가 이게 4점짜리네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집합 A가 나와 있습니다. 집합 A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요. X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은 0보다 크다. 이것의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합 B는요. X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X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의 해가 집합 B의 원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이제 가나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A와 B를 구해서 둘을 더한 값을 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조건을 보면 A와 B의 합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조건을 보면 A 교집합 B가 X들인데 어떤 X들이냐면 마이너스 9 이상 5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X가 교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게요. 얘를 좀 분석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합 A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말이죠.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가 되고, 자, 2차 부등식 푸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을 경계로 해서 마이너스 5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5와 2를 경계로 해서 0보다 크다면 바깥값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죠. 집합 A는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집합 B는 이 소문자 A, B가 뭔지 모르니까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집합 B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경계로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 둘을 경계로 해서 사이값, 그러면서도 그 경계를 포함하는 범위가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집합 B는요.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포함하고 사이값이 집합 B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가를 보겠습니다. 이 둘의 합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이죠. 이 빈 공간을 메워줬다는 거예요. 둘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었다. 실수 전체가 되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메워주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교집합, 얘와 얘 겹치는 걸 따졌더니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하고 2는 확실히 지금 이렇게 경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 베타가 몇인지 몰라요. 알파, 베타는 이제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몇인지 모르지만 그 둘을 기준으로 경계로 해서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값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본 거죠. 경계에 포함해서 사이값이 답이 되는데 이거 먼저 볼게요. 겹치는 범위가 이거래요. 마이너스 5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겠느냐?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응?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겹쳤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약간 이상한 게 좀 있어요. 뭐냐면 둘의 합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 사이를 메워준 겁니다. 근데 이 둘의 겹치는 걸 따졌더니 말이죠. 여기만 겹치게 나왔어요. 여기만. 응?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2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었으면 겹치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겹치는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타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네, 그렇죠.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둘의 합집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B이고 이게 A인 거죠. A와 B 합집합은 실수 전체가 된 거죠. 하지만 교집합은 여기만 겹치게 된 거죠. 이쪽은 무슨 이어달리기 하듯이 딱 겹치는 부분 없이 서로 이어지게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합 B를 구성하는 그 경계가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9와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잘 보이시나요? 갑자기 목이 가라앉아서 죄송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9와 2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소문자 a, b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7인데 그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a가 됐겠죠. 그러니까 a가 7인 거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18인데 그건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b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7, b는 마이너스 18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이 둘을 더하라고 그랬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18과 7을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1이 됐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왜 삐뚤어진 것 같지? 자, 이렇게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 x, 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이 명제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참이려면 얘가 이 안에 포함돼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야 돼. 근데 포함이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얘가 이 왼쪽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고 얘는 거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참이 아니에요. 2번 x제곱이 4이면 x는 2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걸 만족하는 x는요 2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게 참이려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죠. 근데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포함 관계는 반대로 있죠. 2번 보기도 참이 아닌 거죠. 3번 보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제곱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것도 이 각각의 조건들이 얘기하는 진리집합들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좀 풀어볼게요. 풀어보시면 x제곱 넘어가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그럼 x 더하기 1, x 빼기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하고요.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해서 바깥값이 얘가 주장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집합이 되는 거,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보기가 답이다 이겁니다. 4번 보기 맞아볼까요? 자, x가 2의 배수면 2의 배수이면 6의 배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죠. 반대입니다. 5번 보기는요. 자, x 더하기 y가 홀수이면 x, y 모두 홀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x 더하기 y가 홀수다. 더군다나 여기서는요. x하고 y가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였잖아요. 1.5, 1.5일 수도 있어요. 이게 더한 게 홀수라고 해서 이게 둘 다 홀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둘 다 홀수죠? 그러면 더해서 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다 이겁니다. 5번은 이도저도 아닌 명제였던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좀 삐뚤게 설치해놔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똑바로 들리면 제가 종이를 이렇게 빗뚫어서 넣으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자,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세조건 PQR이. 다음 중 항상 참이 명제는 자, 가에서는 R이면 P이다 여기 참이다. 그러니까 P였죠. 죄송. R이면 P다 여기 참이니까 여기서 참이 명제는 P면 R이다.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not P면 Q이다. 이것의 대우는 참이다. 사실 얘의 대우가 참이란 얘기는 얘도 참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또 이제 얘기 나왔던 대우도 한번 써볼까요? 대우 써보면 대우는 not Q이면 P이다. 이게 이제 대우가 되는 거죠. 얘도 참인 거죠. 뭐 사실 이제 얘가 참이니까 얘의 대우 not R이면 not P도 참이 됐겠죠.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3단 논법을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때 여기 있습니다. 여기 not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not q이면 r이다. 이게 참이라는 거죠. 일단 이게 복이 있나 좀 볼까요? not q이면 r이 없어요. 그러면 얘의 대우 not r이면 q이다. 이게 복이 있나 볼까요? not r이면 q다. 이게 딱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도 4점짜리네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답니다. A, B, C는 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 명제 가나 다 모두가 참이래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은 하고 얘기했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X들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의 그 어떤 것도 B에 포함되는 게 없다. 즉 A와 B는 겹치는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놓고 보면 A와 B가 있으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의 주장은 이겁니다. 모든 A의 원소들이 다 B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는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그 X들은 C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B의 원소들 중에 C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이렇다. 그러니까 B의 원소 중에 어떤 것은 C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건 C 안에 있느냐? 이건 사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B가 C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한 거죠. 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C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그게 A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C에 있는 것들 중에 A 바깥에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걸 고려해서 C의 위치를 어떻게 우리 볼 수 있느냐? B와 C는 B가 이제 C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겹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B하고 C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C도 A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다 고려하면 자, A와 B는 이렇게 서로 안 만나고 있고 C는 B하고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A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C는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벤 다이어그램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보기들을 하나씩 봐야죠. A 교집합 B는 B다라고 얘기했는데 A 교집합 B는 B가 아니라 공집합이 되겠죠. A 빼기 B죠. A 차집합 B는요. A에서 B를 빼면 둘은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A에서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A가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자, 맞아볼게요. A에서 C를 빼면 공집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A가 C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A와 C 합집합은 A다. 이건 마치 A가 C를 포함할 때의 얘기인데 A와 C는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B와 C도 마찬가지죠. 근데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는 확신할 수는 없죠. 포함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런 주장은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기가 되겠군요. 자, 죄송해요. 자,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지 좀 바꿀게요. 어떻게 넣어야 돼? 자, 이렇게 넣어야 좀 삐뚤어지지 않나? 자, 10번 문제입니다. X, Y가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게 어느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P는요, X제곱은 X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Q는 X세제곱은 X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리집합들을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X제곱 빼기 X가 0이라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보려고요. 그럼 X를 뽑아내면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서 얘를 만족하는 X는 말이죠. 0이거나 또는 1인 겁니다. 이게 이제 집합 P의 진리집합이 되겠군요.
Q는요. 자, x 세제곱 빼기 x는 0입니다. 공통에서 x 뽑아내면 x제곱 빼기 1은 0이고요. 얘는 또 x 더하기 1,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1. 자, 집합 Q의 진리집합은 0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1도 됩니다. 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면 얘는 0, 1, 얘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는 되죠.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찾고 있는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PQ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자, P는 X, Y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Q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가 주장하는 바는 자, 이게 실수니까 제곱하면 이제 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둘을 더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얘네들의 제곱의 합은 일단 0 또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원래 실수 전체 놓고 보면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빵빵이 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는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얘기 여기서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y 모두 0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y 중 0이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빵빵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만족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얘는 x, y 둘의 부호가 다르다입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둘 다 빵은 아닙니다. x도 0이 아니고 그리고 y도 0이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얘는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둘 다 0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일단 0이 아닌 게 확실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얘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고만 얘기한 건데 그렇게 되면 둘의 곱이 음수가 되느냐 그거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게 1빵일 수도 있는데 곱이 음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좀 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둘 다 확실히 0이 아닌 건 있다는 얘기죠. 얘가 정확히 이 의미를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부호가 다르니까 어쨌든 부호가 있는 것이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러면 둘 다 0이 아닌데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둘 다 0이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은 만족한다는 거죠. 니은도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요, P라는 조건은 x, y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의 곱이 0보다 작다.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Q는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게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x, y,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의미인지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 이런 부등식의 주장을 확인할 때는 여기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0보다 크다 이런 걸 비교하곤 하는데 얘처럼 절대값들이 있는 경우는 제곱을 해서 비교하는 게 좀 더 수월하죠. 둘 다 0 이상인 게 확실하니까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에 변함은 없게 되죠. 자,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죠. 곱의 2배 곱하기, 그러니까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xy 더하기 절대값 y의 제곱은 y제곱이 됐겠죠. 얘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된 겁니다. 그럼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집니다. 2도 양변 지우면 얘의 주장은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자, 일단 이 둘은 보시면 자, 만약에 xy 곱한 게 말이죠. 양수면 둘은 같습니다. x, y가 양수면 둘은 같아요.
그쵸?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겠죠? x, y가 만약에 0이면 그래도 둘은 같습니다. 근데 얘처럼 얘가 더 크려면 x, y가 0보다 작아야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얘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0보다 클 땐 둘이 같아서 이게 만족이 안 되죠. 0일 때도 둘이 같아서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이게 0보다 작으면 이게 만족이 되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알맹이 xy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요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여기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R이 이렇게 있고요. P가 있고요. 여기 이제 Q가 이렇게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보기부터. 자, 이 벤 다이어그램 제가 그렸으니까 1번 보기 보시면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주장하는 바는 진리집합으로 보면 P의 여집합이 Q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P 여집합은 얘를 뺀 나머지인데 1번 아니고요. 2번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Q가 P에 포함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둘은 포함 관계가 없죠. 3번 보기에는요.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P와 R의 여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R의 여집합은 이걸 뺀 나머지인데 그게 P 안에 들어간다. 얘도 틀린 주장이죠. 4번 보기입니다.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R이 P에 포함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도 아니죠. 반대죠. P가 R에 포함되죠. 자, 5번 보기 보겠습니다. not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오명제를 써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P면 R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P가 R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이네요. 답은 5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서, 그래서 해설을 보니까 이게 오타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n제곱이 짝수면, 여기서 이제 해설을 보고 이 문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꾼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이제 오타가 수정되기 전의 자료인 것 같아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이것이 참임을 증명해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곱이 짝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얘의 대오명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명제는 n이 짝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mn은 다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왜 m은 왜 나왔지? 이게 아니군요. 지금 이 해설을 좀 보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가 뭐냐면, 잠시만요. m 곱하기 n이 짝수이면 m 그리고 m 또는 n이 짝수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명제를 증명하라고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해설에 맞춰서 보니까 이제 이 곱이 짝수라고 할 때 각각이 짝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얘의 대오명제를 써보도록 할게요. 대오명제는 자, 얘의 부정이면 얘의 부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m 또는 n이 짝수란 얘기는 m 그리고 n 이 둘 다 이것이 둘 다 홀수이면 짝수가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m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홀수이면
m 곱하기 n도 홀수이다. 이것을 증명하면은 증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과 n을 얘네들이 이제 홀수라는 것을 이제 그 구조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x 빼기 1 얘는 2y 빼기 1 해보겠습니다. 홀수라는 건 짝수에서 1을 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려면 모든 홀수가 다 표현되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1부터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2부터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x는 자연수 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y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은 이제 m과 n이 홀수라는 게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뭘 보이면 됩니다. 뭘 보이면 되겠습니까? 둘을 곱한 게 홀수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m 곱하기 n은요. 2x 빼기 1, 2y 빼기 1입니다. 둘을 곱하면 4xy 곱하면 빼기 2x 곱하면 빼기 2y 곱하면 더하기 1 됐죠. 얘네들에서 2를 뽑아내면 2xy 빼기 x 빼기 y 더하기 1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면 2의 배수에다가 1 더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홀수면 얘도 홀수다. 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증명 끝입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저는 다소 좀 복잡하게 풀었는데 해설이 좀 간단했기 때문에 해설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것이 점 3,4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a, 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좀 보세요. 얘가 3,4를 지나니까 여기 이 직선의 식에 x, y 자리에 3, 4를 대입하는 일이 가능하겠죠. 대입을 해보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1이다. 우리가 이제 a, b에 대해서 이러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을. 그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 a, b의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보시면 뭔가 아이디어가 바로 빡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합에 대한 적어도 이제 구조상 합에 대한 어떤 힌트가 주어져 있고 곱에 대한 범위를 묻고 있고 대상들이 둘 다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산술 기하 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인데 얘네가 크거나 같겠죠. 2 루트 둘 곱한 거 ab분의 12보다 말이죠. 근데 이거면 이 ab의 범위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결과가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 2, 여기는 루트 ab분의 10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ab 빼고는 다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ab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현재 이게 둘 다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여긴 1이고요. 제곱하면 여기 이제 ab분의 이거는 4, 여기 10이 그대로 곱해지니까 48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ab를 곱하면 ab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는 a, b의 최소값이 48인 걸 구할 수 있겠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처음에